여러분, 인플레이션이 악순환에 왔다. 그래서 올 것이 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여러분, 결국 인플레이션이 돼서 물가가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래, 물가가 상승하면 노조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니에요? 물가 상승분만큼 임금 올려달라 이렇게 난리칠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면 임금 단체 협상에서 임금을 올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가가 이만큼 올랐으니 임금도 그만큼 올려주라. 거기다가 더 올려줘야지 우리는 최저생계비가 된다 하면서 주장할 겁니다. 그게 말입니다. 결국 임금 인상에 불을 지를 거예요. 그죠? 임금 인상에 불을 지릅니다. 그러면 임금 인상에 불을 지르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 이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최종 제품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최종 제품의 가격을. 그러면 시장에는 어떻게 될까요? 최종 제품의 가격을 올리면 또 인플레이션이 유발됩니다. 또 인플레이션이 유발돼요. 이게 또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면 또 노조에서는요. 물가가 이만큼 올랐으니까 우리 임금 이만큼 올려줘. 이런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이게 인플레이션의 가장 최악의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바로 이런 악순환이 일어난 거예요. 상반기, 올해 상반기입니다. 협약 임금 상승률이 5.3%입니다. 5.3%.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이게 평균입니다. 평균. 예, 5.3%라는 수치는요. 예, 평균이에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예. 뭐 연도별 임금 협상률 추이를 보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5.3%라는 것은요. 2013년 통상임금을 합쳐서 10.2%가 올라갔을 때를 빼면 지금이 최고입니다. 2014년이 2014년. 예, 2014년. 2014년 이후로 최고치. 세종대왕과 샤넬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충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예, 여러분. 이게 물가라는 게 한번 잘못 오르기 시작을 하면요. 그만큼 시장의 충격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4년 이후에 임금이 최고치로 올라갔다면 여러분 시장의 충격은요. 그보다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훨씬 더.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5.3%가 올라갔으니까 19년 만에 최고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9년 만에. 근데 5.3%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생각도 들 거예요. 아니 작년에도 5.1% 기준금리를 올렸고 최저임금을 올렸고 내년에도 예, 최저임금을 5% 올리는데 뭐가 크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제가 최저임금위원회가 경기를 예, 지레 짐작하고 올렸다는 것 이거 미친 짓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친 짓이라고. 물가가 이만큼 오르니까 올린다. 이거는요 경제를 1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예, 권력의 해바라기 짓이나 하면서 금리를 올린 탓이 임금을 올린 탓입니다. 5.3%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거. 1998년에 보세요. IMF 외환위기 때 똑같았거든요. 그때도 물가가 오르니까 임금을 올리고 또 임금을 올라가니까 최종 제품 가격을 올리고 최종 제품 가격을 올리니까 또 물가가 올라가고 그런 악순환이 됐었거든요. 그 악순환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더 커질까 사실 두렵기도 해요. 이게 물가를 못 잡으면 여러분 이 악순환은 계속될 겁니다. 아마 이 악순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윤석열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물가 잡는 일이다. 예.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예,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는데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 말씀 많이 드렸을 겁니다. 실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임금 협상이 또 이렇게 강인하게 되면서 올라간다는 것.
지금 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임금 협상은요. 앞으로도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당장 말입니다. 화물연대 아직도 파업 안 끝냈잖아요. 그죠? 아직도 파업 안 끝냈습니다. 예. 예, 이 집에 소주 공장에서 이제 하이트진로 소주 공장에서 하이트진로 맥주 공장으로 이동해서 계속 데모하고 있는 중이니까 뭐 이게 쉽게 끝날 일이 없습니다. 그럼 결국 임금 인상은 앞으로도 계속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물가는요. 그에 따라 또 계속 올라갑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소비자 물가가 13년 만에 최고치라고요. 13년 만에 최고치. 13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갈 정도로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데 이거 안 잡으면 또다시 말입니다. 임금은 올려달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야, 이게 여러분 진짜 심각한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업종에 따라 보면 인력의 미스매치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왜 미스매치가 많이 일어났느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통제 방역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크게 문제가 된 게 이 자영업자들이에요. 자영업자들이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사적 모임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장사가 하려고 해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외식은 해야 되겠고 집에서 밥하기는 힘드니 뭔가 시켜 먹어야 되는데 그게 배달앱이에요. 문재인 정부는요. 배달앱을 엄청나게 키워준 거예요. 배달앱을. 그러면서 말입니다. 외식업에 종사하던 많은 사람들이 배달앱으로 건너간 거예요. 배달앱으로. 게다가 택시 하시는 많은 분들이 배달앱으로 건너간 거예요. 예, 중소기업에서 힘들게 일하던 사람들이 전부 배달앱으로 건너간 거예요. 이렇게 배달앱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건너갔잖아요. 그러면서 쿠팡이라든가 이게 또 쇼핑몰 업체 쪽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니 인력의 미스매치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고 시장에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뭐 엄청난 지금 상황이 연출이 된 거죠. 어쩌면 말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인력의 미스매치 때문에 이게 결국은 인건비가 더 올라가게 되고 또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여기서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물가는 쉽게 떨어지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력의 미스매치가 빨리 풀려야 되는데 지금 거리두기 제한을 해제했으니까 조금씩 풀려가고 있는 듯은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편하게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쓰면서 물건 몇 개 하루에 배달하면 몇 개라는 게 너무 뭐 그런가요? 하루에 물건 한 20개 이상 배달하면 이게 힘들게 일하는 것보다 낫거든요. 벌이가. 시간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지 않는 한 앞으로 인건비는 더 올라갈 거고요. 최저임금이 5%만 올라간다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말입니다. 자영업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9,160원이 아니라 12,000원, 13,000원, 14,000원, 15,000원을 줘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 뭐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노조 강성이 계속되니까 지금 소비자 물가는 소비자 물가대로 임금은 임금대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게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1998년에도 보세요. 1998년에도 올라갈 때 7.6%까지 임금이 올라갔잖아요. 물가는 9.5%까지 올라갔고요. 이것을 보면 여러분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금 인플레이션은 계속될 거고 물가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이거 임금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격화될 겁니다. 특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2000년 들어서면서부터 시작해서 물가가 임금이 계속 올라갔죠. 물가는 그 밑에서 나름 잡혀가는데도 임금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떨어집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요. 물가보다 임금이 월등하게 많이 올라갔으니까 결국 물가를 치고 올린 거죠. 저는 이 상황들이 계속 악순환이 돼서 결국은 말입니다. 물가 오르고 임금 오르고 또 임금 오르고 물가 오르고 이런 악순환이
앞으로 한동안은 계속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대출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있잖아요.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이나 실물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경기는 경기대로 꼬꾸라진다고 이야기하죠. 여기에 임금은 임금대로 올라가죠. 물가는 물가대로 올라가죠. 남는 게 없어요. 이게 현실이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여러분 7월에 우리도 빅스텝을 단행해서 기준금리가 2.25%지만 12월까지 가면 3%가 넘어설 거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에요. 3%가 넘었으면 여러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요 8%를 넘어설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8%를 넘어설 가능성도. 그러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이게 전체 악순환의 고리는 물가 상승인데 물가 상승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 이런 얘기가 가능하죠. 생각했던 것보다가 지금은 최악의 어떤 상황으로 끌고 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이게 임금 상승,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하면서 대기업들이 임금을 좀 자제해야 된다. 최저임금을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 제가 엄청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정부 정책에 의해서 된 것은 없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대기업들 임금 인상 자제해야 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그게 작동이 안 됐죠. 그래서 이 악순환이 앞으로도 한동안은 계속될 거다. 그게 제가 예상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고물가는 계속 갈 거라고 말입니다. 고물가 시대에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 아주 우리는 제대로 찾아서 거기에 대응해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